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스 2.0 리마인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드림스 리더 강사 전미숙입니다. 드디어 잠을 다 깨셨군요. 우리 박민아 사장님 하실 때는 뭔가 상추를 많이 드셔서 이게 약간 영혼이 가출한 느낌이었는데 다 돌아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리마인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목표 세웠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희지부지 되신 적,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디 갔나 할 정도로 3일 만에 작심 3일, 그리고 좋은 교육을 듣고도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있으세요? 네. 네, 우리 상인들 2026년도 새해 목표 뭐 세우셨어요? 네? 아무것도 안 세우셨어요? 네, 뭐 세우셨어요? 우리 표성호 사장님 뭐 세우셨어요? 네? 100억.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1등 하셨죠? 네, 1등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왜 실행을 지속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잘 실천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아까 보면 작심 3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지속되지 않느냐 하면 의지도 있고 목표도 있고 방법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없으면 실행이 유지하기가 힘들까요? 목표. 또 우리가 실행을 유지하려면 보통 뭐가 있어야 돼요?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여기 지금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여기 서가 계신 분은 뭐예요? 트레이너 같죠? 예. 우리가 트레이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하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근데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혼자 하다가 어때요? 에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러다가 희지부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유지하는 데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실행을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행을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려면 우리가 실행을 유지하는 구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 열심히만 한다고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되며 실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만 실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계획하고 결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진행 순서를 보면 크게는 목표 설정, 실행 관리가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목표 설정, 실행 관리가 있는데 목표, 실행, 기록, 점검, 조정, 지금 5단계로 나눠져 있죠.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목표하면 우리 사장님들 밑에 거 좀 읽어주세요. 네. 목표. 일정 기간 동안 실행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단계. 실행. 정한 행동을 실제로 반복 실행하는 단계. 기록. 실행한 행동을 기록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단계. 점검. 실행 결과를 점검해 유지할 것과 수정할 것을 구분하는 단계. 조정. 점검 결과를 반영해 다음 실행 행동을 재조정하는 단계. 예, 크게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이 5단계를 정확하게 거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할 수 있는 결과를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개 중에서 목표를 먼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같은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다른 행동 나와 있죠? 저분은 목표가 있으니까 어때요? 생기발랄하시죠? 제가 지금 생기발랄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생기발랄하죠? 그럼 저는 뭐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고민을 하죠. 뭔가 침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표가 없는 사람을 읽으면 우리 사장님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비가 와서 못합니다. 비가 와도 합니다. 피곤해서 미룹니다. 피곤해서 합니다. 일이 생겨서 못합니다. 일이 생겨도 시간을 만듭니다. 예, 목표가 없는 사람은 왜 못하는지를 계속 찾죠. 핑계.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서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 하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목표를 잘못 세우면 생기는 4가지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를 잘못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결과만 보면 실행이 끊깁니다고 했죠. 우리가 결과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면 실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행동과 실행이 먼저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만 보고 계속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목표가 많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건 목표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그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실행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하기가 쉽겠죠. 여기 지금 할 수 없는 목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부담 때문에 결국 멈추게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목표가 있을까요? 할 수 없는 목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이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는 부담이 되지만 자꾸만 하다가 보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으면 쉬운 것만 합니다. 중요한 일은 미루고 편한 일만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과 편한 일은 다른 거죠. 그래서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여기 보면 목표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 2가지가 있죠. 결과 목표와 실행 목표. 지금 결과 목표에 보면 매출 올리기, 그룹 늘리기, 성공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실행 목표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결과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 목표보다 실행 목표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기다가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해가지고 1번에서 4번까지가 있습니다. 1, 2, 3, 4 중에 우리 사장님들은 몇 번에다가 목표를 설정하시겠어요? 1번은 시작이고 4번은 결과입니다. 몇 번? 1번, 4번, 또 2번. 예.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바로 1번, 4번, 2번 이렇게 나오시죠. 자, 1, 2, 3, 4가 정확하게 거쳐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작이 있어야 예, 끝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실행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서 여기 지금 보면 딱 봐도 뭐예요? 다이어트. 여기서 1번은 나 좀 살 빼야지. 제가 지금 통통하죠? 제가 평생을 살 빼야지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뺐을까요? 네, L2L에 와서 더 쪘습니다. 네, 미용할 때는 육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살이 빠졌는데 L2L은 제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살은 쪄도 아픈 데는 없습니다. 요즘 보면 2번째는 나 운동 좀 해야겠다. 3번째는 뭐예요? 일주일에 2번 운동해야지. 4번째는 월목 저녁 30분 걷기. 여기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분이 몇 번일까요? 4번. 예. 4번. 예. 4번이 맞죠. 우리가 일주일에 나 2번 운동해야지. 제가 매일 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월목 저녁 30분 걷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슨 요일에? 저녁에 30분을 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높은 거죠. 예, 이렇게 타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실행목표를 세울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건강관리 잘들 하고 계시죠? 네. 예. 올해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실천 잘하고 계세요? 네. 아, 예. 아니요. 예. 누가 아니요 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 내 주 3회 나트륨 식단 조절하기. 그 다음에 20분씩 주 3회 빠르게 걷기. 매일 미세먼지 확인 후 마스크 착용하기. 나에게 필요한 건강식품 3가지 챙겨 먹기. 요건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플랜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아마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죠. 안 그래요?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그죠?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오토십 하고 있죠? 예, 6월 1일부터 뭐예요? 추천 오토십 나오잖아, 그죠? 그 전에 많이 하고들 계신가요? 오토십을 실행 목표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자, 우리 표성은 사장님이 1번, 2번, 3번, 4번 좀 다 읽어봐 주시겠어요? 1번 오토십 제품 중 안 써본 상품 체험하기. 2번 오토십 제품별 원포인트 확보 만들기. 3번 오토십 혜택 매일 2명에게 홍보하기. 4번 매월 첫째 주 오토십 회원 해피콜 진행하기. 예, 이렇게 하시면 오토십 성공하기가 훨씬 쉬우시겠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우시게 되면 성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나 오토십 몇 명 할 거야.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매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저는 오토십 제품별 원포인트 합본 만들기 이런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만의 플랜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해서 그 화법으로 하다가 보면 한 분에게 성공하면 또 다른 한 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뭐든지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시다가 보면 아마 훨씬 더 오토십 성공, 어차피 지금 6월 1일부터 굉장히 오토십 때문에 다들 바쁠 거예요. 그 전에 5월 달에 좀 많이 화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홍보할지 또 해피콜도 많이 진행해 보시고 하다가 보면 아마 오토십 성공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 보면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지금 여기 보면 점검이라 돼 있죠. 중심 목표 체크리스트. 우리가 왜 점검을 해야 되냐면, 파트너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만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드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우리 파트너분들 아마 이럴 거예요. 나 무엇을 할지 모른다. 시작해도 금방 멈춘다. 결과만 생각하고 행동은 없다. 여기 보면 실행 목표를 이럴 때는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랑 다시 설정을 하려면 실행 목표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엇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해주고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끔, 반복 실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실행 목표가 있다면 바로 행동이 시작하기가 쉽겠죠. 네. 목표 우선순위 정하기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는 많이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할 수 있는 만큼. 그죠? 그래서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우리 사장님들은 이뤄내신 적이 있겠지만 파트너분들은 적을 수 있겠죠. 이뤄내기가.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보면 집중, 행동, 지속이라고 돼 있죠. 여러 개보다 하나에 집중하게 해주고,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뭐로요? 행동으로. 그 다음 지속은 크게보다 지속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그래서 목표는 많은 것보다 중요한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우선순위 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모두 적는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선택한다. 실행 기한을 정한다. 언제 실행할지 정한다. 실행을 점검하고 조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걸 1번에서 3번까지는 사실은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실행 기한까지 정하는 거는 누구나가 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뒤에 언제 실행할지를 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4에서 5번은 우리 파트너분들을 도와주시는 스폰서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다시 졸음이 오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는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뭘 알아볼까요? 예,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실행 계획 다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물어보면 어려워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장님들은 보통 실행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 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때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첫 실행을 바로 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1주차 때 보통 저도 1주차 때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거든요. 왜? 저를 알리는 과정이 돼야 되니까 1주차 때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2주차까지도 실행량을 늘리고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저를 잊을까요? 기억할까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실행 기간을 보정한다고 했죠. 시간을. 그리고 실행 기록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행은 여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3주차가 되면 보통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그때가 파트너분들이 흔들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구간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실행을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를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왜 안 되는지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시고 만약에 너무 많이 높게 이게 목표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피드백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여기 보면 4주차 때는 실행을 점검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주. 항상 4주차 때는 우리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달 일할 거에 대한 게 지금 5월이잖아. 그죠? 5월 마지막 주에는 6월 첫째 주에 할 일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잘한 행동과 부족한 행동을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달 실행 목표를 다시 설정하며 제일 밑에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실행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이뤄가는 것이 핵심이다. 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것보다 내가 이 실행을 끊기지 않게끔 계속 반복으로, 그죠? 네. 우리가 실행 중에서 어떤 실행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반복 실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 실행을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이 다 키워보셨죠? 네. 그럼 애들한테 뭐예요? 숙제했냐? 이러면 네 대답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맞습니다. 너 숙제한 거 가져와봐. 그러면 뭐예요? 검사를 해야 되죠.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얘가 제대로 숙제를 흉내를 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랑 미팅을 하러 가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가 없습니까? 기록할 수가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기록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숙제도 하는 습관이고 우리가 저녁에 너 몇 시까지 숙제해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기록도 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록하는 것처럼 파트너랑 이동을 할 때는 꼭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무조건 적는 거일까요? 무조건 적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예. 기록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난 오늘 실행한 행동을 기록한다. 잘한 행동을 확인한다. 했던 행동을 점검한다. 다음에 바꿀 행동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밑에는 짧게 기록한다. 행동만 기록한다. 매일 반복한다. 이거 읽어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록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여기 보면 난 잘한 행동만 확인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행동도 당연히 적지만 잘못된 부분도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적는 법을 알고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적으려 하지 말고 잘한 행동, 잘못된 행동까지 같이 기록을 남기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기록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처음부터 완벽하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기록할 때에는 자세히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며칠 지나면 기록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너무 제가 적는 걸 좋아해서 너무 많이 적었더니 어느 날 적기가 싫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팔이 아파서. 그래서 그날부터 뭘 했냐면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기록 안 하려고. 예,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적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짧게 기록하더라도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기록하면 멈춥니다 했죠. 결과만 기록하면 돼요? 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이 없이 기록하면 끊깁니다 했죠. 그 같은 시간대라는 게 저도 그 김건모 사장님이 적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녁마다 일기장처럼 이렇게 적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해 봤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해 봤는데 제가 잠자기 전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항상 조금씩 적습니다. 뭐 오늘 누구랑 어떻게 움직였는데 내가 뭐가 실수가 들어갔고 왜 뭔가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제가 그 기록에서 제가 잘못된 점, 잘한 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다가 보니까 숙제처럼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만의 약속이잖아요. 나하고의. 그래서 누구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만의 약속이니까 계속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원래 일기장도 안 적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L2L 하면서 지금은 제가 적는 거에 약간 습관이 돼서 진짜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 우리 어디까지 배웠나요? 네, 점검까지 배웠어요? 네, 아닙니다. 목표와 실행까지 배웠어요. 그죠? 이제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점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점검에 대해서 할게요. 리마인드 점검하기는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점검, 스폰서 미팅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 점검 혼자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점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점검하면 혼자 점검하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랑? 스폰서랑 두 번째는 스폰서랑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스폰서 미팅에서 점검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스폰서님은 어때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내 혼자서 뭔가를 점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폰서랑 의논을 하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친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하시다가 보면 그 고민을 털어놨는데 스폰서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스폰서랑 같이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점검을 할 때는 안 좋은 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 잘한 행동 한 가지, 다음 주 바꿀 행동 한 가지. 여기 보면 자기 점검 내 실행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 수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혼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가 스폰서랑 미팅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옳다고 계속 생각하면 수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정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바뀌어야만 수정이 가능하겠죠. 당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점검하기에 대해서 하죠. 예, 점검을 할 때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검은 죄송해요. 스폰서랑 같이 하는 거죠. 예, 무엇을 이야기하고 점검하는지 우리가 스폰서와 실행 점검을 할 때에는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무엇을 했는지 얘기를 한다고 해놨잖아, 그죠? 예, 그리고 방향을 재정리, 무엇을 바꿀 건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점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우리 사회인들은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마지막은 뭐예요? 조정이죠. 네,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정을 잘못된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꿈과 목표를 바꾸지를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잖아. 그죠?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건데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맞지 않으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을 줄이고 방법을 바꾸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혹시 파트너분들이 이런 경우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뭐예요? 목표가 너무 큰 경우에, 그리고 실행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너무 목표가 커서 어려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나눠서. 그 다음 실행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서울을 오고 있죠. 근데 제가 오다가 잘못 내비게이션을 쳤어요. 어디로? 전라도 화순으로. 잘못 쳤습니다. 그 가다가 이 길이 왜 이래? 그럼 제가 다시 GPS를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근데도 계속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내가 GPS를 수정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로 쳐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로빅 갔다가 점심때에는 벨리 댄스를 갔다가 저녁에는 나는 수영을 갈래. 너무 많죠. 근데 자기 고집이에요. 나는 꼭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몸살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안 줄이고 하다가 뭐예요? 대상포진이 와서 입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나 그 길을 꼭 지나가야 돼. 태풍이 왔는데도 나는 우회를 하면 안 돼. 태풍을 뚫고 지나갈 거야. 그런 분 있어요? 없죠? 예, 그럴 경우에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5가지 목표, 실행, 기록, 조정, 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5가지를 잘 실행하시면 리마인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목표에서 우리가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요거 지금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파트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생각보다 실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했고 미팅도 잘 안 잡혔어요. 이 상황에 파트너에게 어떻게 코칭을 하면 좋을까요?
빨리 적으세요. 제가 지적할 겁니다. 목표는 세우긴 했는데 생각보다 실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도 했고 미팅도 잘 안 잡혔어요.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코칭을 하면 좋을까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번 달 목표를 미팅도 늘리고 콘텐츠도 만들고 교육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코칭을 하실 건지 한번 적어 보실까요? 다 적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적었어요? 예, 다 적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사장님이 한번 해봐 줄까요? 만약에 제가 파트너가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목표가 있다는 것만도 훌륭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도 그래요. 그래도 시도했다는 것이 정말 잘했네요. 어떤 부분에서 미팅 잡기가 어려웠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오, 잘하신다,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선물 한 개 드릴게요. 아유. 잘하셨죠? 네. 예.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 건가? 다 적으신 분? 우리 박만수 사장님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한 번으로 줄여보고요. 컨텐츠 만드는 건 안 해도 될까? 그게 아닐까 있네. 그리고 교육은 잘 참여를 하십시오. 그 컨텐츠 빼버리고 미팅에서 하나 줄여보면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오, 역시. 네. 예리하시죠? 네. 사장님들 그런 생각 못 하셨죠? 네. 콘텐츠까지 나오니까 바로 이제 왔는데 무슨 콘텐츠? 그죠? 네. 딱 집어주시네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도 선물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리마인드가 사실은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고 여태까지 안 하던 걸 지금 이제 리마인드를 새로 이렇게 넣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교육이 그렇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여기 보면 제가 성공한 사람과 멈추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네, 저는 끝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아까 보니까 어때요? 목표가 너무 많아도 어려웠죠? 예, 그럼 뭐예요? 목표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먼저 실행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을 통해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일까요? 예, 만드는 것이 리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0분간 쉬시고 10분간 쉬시면 지금 3시 맞아요? 2시 3시 5분이겠네요. 3시 5분에 L2L 허명록 드림스 리더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